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요,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게 정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 SNS를 보면요, 발리, 하와이, 파리, 이태리 해외여행을 잘들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를 진짜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볼 때는 화가 난다기보단 부러운 거잖아요. 우리의 세금으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가는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선관위는 김기식 고문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식 고문원장은 사표를 냈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여행, 아니 출장 떠나는 일이 관행이라는 말, 이제는 안 통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방송 첫 문은요,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합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로 연결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님 연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생생경제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3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듣고 나면요, 저희가 다시 듣기도 올라가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터넷 전문 인터뷰했었던 내용들 글로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팟빵과 파티 팟캐스트 가셔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치시면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결됐다고 하네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됐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뜰 장보기와 즐거운 소식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소식을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이 봄이 좀 무르익어가면서 가로수를 수놓았던 벚꽃잎이 하나둘씩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짧은 봄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봄은 여전히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 상기시켜드릴 겸 이번 주말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진달래 축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달래 축제요? 네. 이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지난해 3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제1의 봄축제라고 자부할 만한 행사인데요. 네. 현재 진달래꽃이 모두 개화했기 때문에 가셔서 헛걸음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산 전체가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어린이집에서 진달래로 화전이죠, 화전. 맞나요? 네. 그걸 네,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었는데, 그러면 이 축제 가면 이런 거 체험해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 행사에서는 화전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또 다른 특산물인 미꾸라지 잡기 체험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문득 이 진달래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네. 길가에 보면은 진달래꽃과 비슷한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네. 이게 철쭉이거든요. 맞아요.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철쭉은 진달래와 다르게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화전해 먹고 싶은데 이제 진달래 따야겠다 하시면은 이게 철쭉인지 아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가 네. 나왔으니까 진달래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꽃 있어요? 식용꽃. 식용꽃 요즘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네. 식품 트렌드로 이게 꼽히고 있는 이유는 맛과 건강 그리고 화려함 이런 3박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용꽃 종류는 흔히 볼 수 있는 펜지, 제라늄 이런 종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꽃을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이 화전뿐만 아니라 비빔밥에 올리거나 간단하게 까나페로도 드실 수 있고 또 네.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음료를 드실 텐데요. 얼음곽에다가 꽃과 물을 함께 얼리면은 꽃얼음이 돼서 음료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정말 예뻐요. 그 시원한 음료 위에 띄어져 있으면 더 시원해 보이고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꽃송이가 올라가 있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자, 꽃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주 제철 먹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로 선정한 거는 파인애플인데요. 제철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한 개에 5,200원으로 연일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구입하실 때는 잎이 작고 과일 무게가 무겁고 단단할수록 좋고요. 또 겉으로 나는 이 달콤한 향이 강할수록 당도도 높습니다. 근데 이 파인애플이 수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과일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먹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네. 보관하실 때는 똑바로 세우면 당분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거꾸로 잎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뭉텅뭉텅 그냥 잘라가지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망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골격 형성이나 또 치아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오늘은 파인애플 먹어봐야겠어요. 네. 이번 주 알뜰하게 장 볼 수 있게 어떤 품목 저렴한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토, 한 4월 중순 정도면 저렴해질 것 같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현재 1kg에 3,900원대로 평년 4,700원보다 싸고, 또 가격도 4월 초보다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는 이 방울토마토도 평년보다 7% 저렴한 키로에 6,000원이니까요. 장 보실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축산물 중에서는 닭고기가 지금 한 마리에 5,000원이 채 안 되는데 산지에서 닭의 마리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13% 정도 저렴해진 거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 고기 구입하실 일 있으시다 하면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달력받으면 어떤 일부터 하세요? 저는 빨간 날부터 체크합니다. 직장인은 휴가 때문에 산다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 직장인들에게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일단 반가운 소리임엔 분명한데요.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 양수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됐네요. 양수배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마 이 지원 사업이요,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바쁘신가 봅니다. 전화 연결됐는데도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제 검색어에 계속 올랐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게 뭐냐면요. 근로자가 먼저 20만 원을 적립을 하면요.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럼 40만 원이 되죠. 이 40만 원의 휴가비가 마련되고 근로자는 이제 이 준비된 돈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는지, 원래 2만 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2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청 기업이 1,700여 곳이 넘었고요. 자세한 내용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 양수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바쁘시면 전화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답변을 안 하세요. 네, 좀 바빴습니다. 문의 전화도 많고요. 그렇죠. 예, 외부 전화가 아주. 예. 네, 제가 전화 연결 안 되는 동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부분을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 기업이 1,700여 곳이고 해당 인원이 2만 1,000여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네. 사실 맞기도 한데요. 그게 네. 이제 월요일 오전 통계치고요. 아, 네. 어제 하루, 그다음에 오늘 현재까지 지금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3,000여 개 기업에서
3만 6천여 명이 지금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이제 공식 집계를 받은 거고 좀 전에 누군가가 뭐 옆에서 4만 명 넘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2만 명만 해주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예, 올해는 이제 예산 한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신청은 다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선 선정 기업을 골라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기준이 기업 내 근로자 참여 비율, 그러니까 네. 상시 근로자 대비 근로자 참여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짧게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요. 예. 오늘 간단하게 취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네.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예.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정말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네. 않고 근로자가 네. 자신의 권리인 휴가를 내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아까 눈치 보지 않는 여기에 방점을 두셨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면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돈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셔서 이거 하자고 막 근로자가 하면 더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측에 이제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나 인증기업 심사 시 근로자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 기사화랄지 아니면은 정부 포상 그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진행하는 그 돈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혜택으로 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그런 네. 부분들인데 네. 아직 세제 혜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만간에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시대를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게 돈으로 셀 수 없는 사실 엄청난 가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혜택으로 돌려드리고자 정부에서 애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자세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현금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적립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이 포인트를 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포인트를 이제 개별 근로자, 그러니까 참여가 확정된 개별 근로자들한테 포인트를 40만 원어치를 이제 각자 지급해드리고요. 네. 근로자들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근로자 휴가 전용몰에 들어가서 국내 여행 관련된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그다음에 호텔, 콘도, 리조트 그런 숙박 상품, 아니면 렌트카, 철도, 항공 그런 국내 여행에 관련된 상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돈 주면 돈도 아니고 지금 포인트지만요, 돈 주면 다 해외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여행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 하세요? 2014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좀 규모가 작게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근로자 개인당 10만 원씩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10만 원 지원가 대비 71만 원 관광 소비 효과를 유발시켰다고 그렇게 그런 결과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하다 보면 한 8.5배 정도의
그런 소비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5배 정도의 소비 효과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계신다. 10만 원을 들이면은 85만 원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직장인들에게는 쉼의 기회, 또 지역사회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제도가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체크 바캉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프랑스 체크 바캉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과 근로자가 50대 50으로 정부로부터 체크 바캉스를 구입해서 근로자가 그 체크 바캉스를 가지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체크, 바우처 그런 사업인데요. 네. 그때 당시 처음 시작 당시 그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대 혜택을 통해서 기업 출연금에 대비 1.7배를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프랑스에는 이제 한 거네요. 세제 혜택 같은 실질적인. 실시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뭐냐면은 유럽 그 서유럽 국가들 중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거기에 보면 통계적으로 인구 대비 출국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그러니까 비율이 되겠죠. 그 비율이 프랑스가 제일 낮습니다. 독일, 네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비율 중에서 그게 아마 이 체크 바캉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96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도 눈치 봐서 못 쓰고 휴가비로 쓰기에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저 같은 사람, 비촌 개살구 같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인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빨리 우선 단기적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월 2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신청할 수 있죠? 예.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쉽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포털 사이트에 가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찾아서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로 안내가 될 겁니다. 네. 거기 가서 참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은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여러분들 아직 신청 기간 남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 양수배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엔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휴식이죠.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근로자 이것.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눌러보셨을 텐데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적립하면요.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 네, 이것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을 또 지역 경제에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성되었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휴가비, 2번 진료비, 1번 휴가비, 2번 진료비. 앞서 생생 인터뷰 잘 들으신 분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인터뷰 잘 안 들으셨어요.
맞추셨더라도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워낙 힌트 보기를 쉽게 내드려서요. 1번 휴가비, 2번 진료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뉴스 속보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브리핑을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할게요.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의전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중요한 의제에 집중한 그런 실질적인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의 남북 간의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데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또 그 사이에서의 한미 간의 소통의 정도 이런 것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6.15나 14정상회담도 북미 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의 외교 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독일의 통일 주역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에곤 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인내와 동의를 통해서 독일의 이 화해협력 정책 나가서 독일 통일을 모색했던 그런 과정을 에곤 바가 본인의 자서전에서 적으면서 당시에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에게 평생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번 회담에 중요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일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 번째 특징은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나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로 인한 네, 지금 현재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는 현장 소식 듣고 오셨는데요. 의전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회담 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어지는 YTN 라디오 뉴스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생생하게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어주는 분들을 초대하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상생하는 경제의 주인공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하경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생생한 경제를 위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답게요. 인터넷 보급률은 최고지만 독서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책 읽는 분들 거의 없고요. 다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책 읽는 사람은 주는데 오히려 서점들은 더 많이 생기고 서점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서점인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와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서점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떨립니다. 아유,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근데 오늘 생중계고 네. 여기 맨날 지나다니고 동네이긴 한데 직접 네. 이렇게 초대석에 앉아 있으니까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점에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북바이북이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에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상암하고 지금 판교에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네. 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점, 그 서점의 CEO를 왜 모셨을까? 이런 서점을 우리가 독립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이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 유통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에 서점 주인이 직접 선택한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을 독립서점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포럼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 그런 분류체계 안에 저희가 새롭게 등장했다. 동네 서점, 독립서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직접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뭐 한계라든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오히려 경계 없이 어떤 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해 가는 것 이런 네. 게 저희한테는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 힙스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힙스터의 정의는 본인이 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힙스터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지금 독립서점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정의에 얽매이지 않는 네, 맞습니다. 힙스터시네요. 네. 서점 시작하신 지 5년 됐다고 하셨어요. 영업 기밀일지 모르지만 하루에 몇 분이나 오세요? 판교, 상암 다 합치면. 네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주인들만 있는 날도 있고요. 뭐 어느 날은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네. 날도 있어서 네. 딱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행사도 하기 때문에 한 100여 분에서 200여 분 사이일 네. 것 같습니다. 편차가 있긴 하군요. 네네. 하루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독서율은 최저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적인 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이 생길지는 예상 못했던 거고요. 네. 저희 역시 좀 독특하겠지만 약간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온라인 회사 다니다가 오프라인으로 나온 건데 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지금 서점들이 생기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서점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양한 이유가 분명히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걸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독립서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트렌드와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독립서점이 사랑받는 이유를 우리가 듣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북바이북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책만 파는 게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판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맥주? 맥주를 파는 서점입니다. 네네. 네. 어떻게 맥주를 파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점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쁜 직장인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동료들은 읽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다였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약간 컴플렉스도 좀 있고 나 책 안 읽는 사람이야 이런 게 좀 네. 있어서 서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책을 안 읽더라도 안 사더라도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서점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땡스북스에서는 처음으로 굉장히 편안한 현대식 디자인의 커피를 이제 접목시키셨던 네. 거고 저희는 그래도
2세대로서 두 번째 하는 곳이니 거기에 뭐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이제 맥주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맥주를 생각하게 된 첫 번째는 사실은 그 CGV나 이런 영화관에서 어느 순간 맥주를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네. 그 부분을 보고 나서 그렇지. 집에서 그러니까 영화 볼 때 맥주 우리 먹는데 그동안 영화관에서는 못 먹었었는데 이제 먹는구나. 그러면 서점도 저희 집에서 책 읽을 때 맥주 한 캔 정도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분위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맥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영국 티 한 잔 이러면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괜히 조금 뭐 책 읽는 게 특별한 일 같은데 책 읽으면서 맥주 한 잔 이러면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분위기를 소비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맥주를 팔기 시작하신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읽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일상이라는 그 안에 충분히 녹여 들어가지기를 좀 바라는 서점입니다. 네. 그리고 맥주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요. 강의가 늘 열리더라고요. 네, 매일 저녁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다 책을 사시나요? 구입을 하시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심지어 책을 안 읽고 일단 먼저 듣고 나서 작가님 팬이 돼서 네. 그다음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강의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게으른 직장인들 임을 네. 저희 스스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 마시다가 책을 좀 발견할 수도 있고 뭐 서점에 왔는데 오늘 내가 어디서 들어봄직한 작가님이 오셔서 접촉의 기회가 돼서 책을 읽는 일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어디서 걸릴지 모르겠으나 다양하게 좀 일상 안으로 책을 읽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생생초대에서 정말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독립서점의 대표 주자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네. 그 북바이북에서 모시는 쟁쟁한 작가들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네. 훔쳐서 방송에 여러 번 섭외했어요. 저희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PD로서 저 섭외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네. 섭외하세요? 많이들 좀 일단은 작가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좀 흔쾌히 와주시는 어떤 그 작가님들의 배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된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정말 너무 만나 뵙고 싶은 작가님들을 열심히 그냥 섭외하는 게 일단 1차적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서점이 이제 어렵다 하는 속에서 어떻게든 굴러가야 하는 큰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무료로 독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처음으로 유료 참가자분들이 돈을 내는 유료 강좌로 굉장히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일상화돼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 모델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책 한 권 사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책도 사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돼요. 뭐 책 사는 걸 강요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근데 쉽지 않았지만 어떤 그 시간을 직장인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그거를 지불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의사가 있으실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료 모델을 기반으로 출판사와 아니면 작가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설득드려서 그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좀 밑받침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물론 처음에 초반에 받았지만 그거 없이도 독자적으로 계속 이 모델을 꾸려나가고 작가님을 모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강연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떠세요? 물론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30에서 40, 40대
직장인분들. 네. 우리 대표님도 3, 40대 중에 하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20년이라는 범위를 좀 넓게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전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게으른 직장인 또 3, 40대 아마 이게 본인의 맞습니다. 경험과 맞습니다. 이야기에서 나오신 얘기일 거예요. 지금 네. 3007님께서 북바이북 맥주 좋아요. 안주가 궁금하네요. 음악도 있나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에 음악이 늘 흐르고 있고요. 네. 가끔 저희가 듣다가 너무 좋은 뮤지션 분이 계시면 모실 수 있다면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네, 서점에 오시는 분인데 그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 네, 뮤지션에서 공연도 하고 있어요. 네. 5531님, 어머, 책. 저도 평균 한 달에 2권 책 읽더라고요. 책 보는 시간만큼 너무 행복하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우와. 한 달에 2권이라니. 우와, 많이 읽으신다. 북바이북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가셔서 5531님이라고 하시면 뭐 하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북바이북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이 김진아 대표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서점을 하게 됐을까? 일단 3, 40대 중 하나고 게으른 직장인이었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 온라인 포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라인 포털 이제 회사요. 제일 큰 아닐 것 같은데. 제일 컸던? 네네네. 네. 그런데 그 회사를 다니다가 박차고 나와서 서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분들도 아니 온라인 회사 다니다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이다. 네. 가장 오프라인이고 그렇죠. 가장 아날로그의 것을 창업을 하다니. 그래서 많이 이제 말리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다 좀 이해는 하셨어요. 그 이유는 확실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 회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목도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던 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온라인 영역이 있으면서 오프라인과 연결되는 지점에 어떤 내가 역할이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온라인 경험은 충분히 했으니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가서 거기서 온라인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 것인가. 좀 그 2개 중에 선택을 하나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개가 이제 연결되고 있다. 네. 아마 그런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바일 나오고 이제 그 안에 GPS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저희 북바이북도 골목 안에 있어서 맞아요. 매번 찾기 힘드신데도 잘 찾아오시는 건 정말 GPS 기능 덕분인 거고, 그다음에 다들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SNS에서 조금만 입소문이 나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온라인과 모바일성 의 기능들, 이것들이 독립서점 컨텐츠를 충분히 갖고 있는 독립서점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매가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자매가 네네. 또 같은 회사를 다니셨다고요. 네. 묘하게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언니세요? 네네. 그러면 동생한테 우리 나가서 서점하자 했을 때 동생이 좋아? 흔쾌히 하든가요? 아니면 언니 아니야. 요즘 같은 때에 저 월급 받는 게 좋지 어딜 나가 이러던가요? 네. 이게 제안이 거의 둘이 동시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매다운. 네. 둘이, 그러니까 동생은 사실은 그때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그래도 좋은 회사라 한 달 동안 안식 휴가를 주셔서 백수 같은 느낌으로 한 달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둘이 이제 홍대 땡스북스를 지나가면서 완전 단골이었어요. 저희 거기서 맨날 죽치고 살았거든요. 책도 안 읽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가 넥스트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서점은 어떨까가 둘이 거의 동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고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또 되짚어 보면 저희가 온라인 회사에 처음 들어간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대기업이 아니라 왜 모르는 이름도 잘 모르는 15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을 되살리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선택도 뭔가 재밌는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나중에는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부모님은 이렇게 독립서점이라는 이해가 어르신들은 잘 없으니까 그냥 책방한다고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까지
하실 줄이야. 오늘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은퇴하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회사 때려치고 작은 서점이나 꽃가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려치고 창업하니까 좋다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완전히 못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정석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도 되짚어보면 회사 다닐 때 열심히 다녔고 그 안에서 이 흐름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온오프가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때려친다 안 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결 이렇게 바뀌는 사회에서 나는 뭘 할까? 네. 그러니까 좀 계속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도 좀 그런 부서들이나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손들고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또 받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직장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난 여기 이제 빨리 벗어나야지 돈 모아서 뭐 부동산 사서 거기 가게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거기에서 기회들을 계속 만들고 네트워크 좋은 분들을 만나고 맞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면 많이 외롭고 추워요. 네, 춥습니다. 올 겨울 너무 추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때 다들 이렇게 내가 은퇴를 그냥 맞이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다들 알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30, 40대 때는 사실 은퇴 이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30, 40대부터 은퇴 이후 혹은 지금 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 정말 중요하고요. 저도 오늘부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제2의 인생이라는 게 물론 저도 갑자기 되게 이상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현지 직장 다니는 것과 충분히 연결되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현재를 열심히 살자. 네. 내 인생에 헛된 경험들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축적된 그 경험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독립서점이 지금 저는 그래도 여전히 블루오션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포화 상태 아닐까 하는데 서점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한 업종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저희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자영업보다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종속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전히 인건비 비싸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힘든 업종이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계속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실까, 책을 살까가 아니라요. 매장에 오실까가 지금 목표일 정도로 여전히 책은 많은 고객들은 커피보다는 어려워하고 드물게 찾는 아이템인 건 확실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의 성향과 철저하게 매칭을 해보고 나의 처지와 그리고 나서 창업이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사하고 이렇게 북발북 차리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인터뷰의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독립서점의 대표 주자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와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퀴즈에 대한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3004님 1번 휴가비. 저는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아쉬워요. 누구에게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5660님 1번 휴가비. 상쾌하고 즐거운 오후 건강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6628님 1번 휴가비. 저희 같은 일용직들은 꿈같은 얘기죠. 2123님 1번 휴가비. 지금 창원으로 출장 왔는데 공기질은 안 좋지만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얼른 휴가 가고 싶어요. 7098님 휴가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사형제 모처럼 부산 남해로 여행 휴가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싹 정치자 정답자도 있어요. 0517님 7630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생경제 생생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